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 관리 때문에 이것저것 드셔보셨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원료부터가 다릅니다. 동국 혈통 파인인데요. 이 제품은 송침류, 소나무 침엽 오일이 주 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송침류를 넣는데 솔 2kg 분량을 하나의 캡슐에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채워 넣은 것이 아니라 농축을 해서 제대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의 특징은 바로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장용성이기 때문에요. 위에서 녹는 것이 아니라 장까지 깊숙이 내려가서 장에서 터지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일 소화에 부담이 있는 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파격적입니다. 원래가 20%를 할인한 가격인데요. 거기다가 1 플러스 1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 한 박스를 사시면 4개월분 2박스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동국 혈통 파인 체험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강신업 TV가 기원합니다. 주문 방법이요. 그거는 여러분 밑에 나오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주문 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 동국 혈통 파인 체험해 보시고 건강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그랜트 뉴샴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명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랜트 뉴샴은 SNS에 쓴 글을 통해서 이재명은 2020년 이후 모든 선거, 그 후에 한국 국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부정선거, 이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반박하는 보고서나 그 조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은 선거 부정 의혹은 날조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중국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반중 정서를 조장하느니 또 있지도 않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오히려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선거 사례들, 선거 부정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반박하는 보고서나 조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한국 국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부정선거들,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형상기억종이라든가 내지는 3,000장이 한 사람에게 기표된 이런 어떤 투표지가 연속해서 나왔다든가 수많은 지금 부정선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정선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나 또는 체계적으로 다루는 그런 여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여러 논의가 있고 문제 제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걸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공병호 박사라든가 또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상당히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재원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에서 아니면 이재명이 그걸 반박하는 그런 보고서나 그 반박하는 그런 자료나 이런 거라도 내놓고 없다고 말해야지, 그런 것도 안 내놓으면서 무조건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망상이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부정선거가 유입된다는 얘기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망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하고 유튜버하고 1억을 건 토론이 또 열린다고 하는데
또 그것이 뭐 그러다가 많은 건지 진짜 열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렸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연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기가 얼마든지 토론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준석 역시 그렇게 토론을 해주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제기된 부정선거 사례들을 모으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자료를 첨부한 그런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비로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나쁜 그런 어떤 정치인이다, 정치인 같지도 않은 정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역시 말이죠, 그렇게 그걸 망상이라고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50% 이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하면 그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갖고 있으니 그럼 정부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해보고 반박하는 그런 자료를 낸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중앙선관위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내놓는 조금의 일단의 그런 어떤 반박 자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태평양 바다에서 말이죠, 그냥 어디 한 군데 가서 물 양동이 한두 양동이 떠다가 이것이 태평양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체계적으로, 여기서 체계적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박하는 그런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망상으로 몰기 전에 이재명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당신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랜드 뉴샴뿐만 아니라 모스탄이라든가 고든창이라든가 미국의 많은 마가 그룹을 비롯해서 이분들은 2020년 미국의 부정선거는 이제 확인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그럼 미국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로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이 부정선거가 수출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증거들이 이제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증거가 한 트럭이 넘는다고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도 이 상황을 이제 인식하고 그리고 또 무조건 부정하는 망상론자로 몰아가는 이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것이 베네수엘라라든가 많은 그런 좌파 국가들에서 행해졌고 그런 어떤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 당연히 한국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제는 정말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전문가를 구성하고,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전문가, 국내 전문가를 포함해가지고 위원회를 꾸리고, 그 위원회에는 말이죠, 언론 기자라든가 내지는 국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시민이라든가 모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열고 청문회도 열고 시연도 하고 세계 유수의 학자들도 모셔오고, 그래서 정말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그 많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의심의 씨앗이 커져서 이게 나중에는 종교적 의심처럼 커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처음에는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야당 지도자 마차도 같은 사람들은 아예 출마도 못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리고, 그 다음에 곤살레스가 나갔더니 출구조사에서는 곤살레스를 찍었다는 사람이 무려 67%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선관위와 법원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행정부 마두로가 짜고서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민들이 나중에는 선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투표율이 대선이 나중에는 30% 초반까지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포자기를 하고 투표를 안 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찍어 누르기만 하고 이걸 얘기하면 음모론이고 망상론자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말이죠, 이제 선거 제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저들은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좌파들은 말이죠. 그러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되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두로도 바보 같은 것이 적당히 헤쳐먹어야지 그게 오래가는 거지, 적당히 안 헤쳐먹고 지나치게 오버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좌파들한테도 적당히 헤쳐먹어라, 적당히 해라 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돈도 도대체 어디 갔는지, 수많은 돈이 쓰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왜 돈이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김병기 보세요. 적당히 헤쳐먹어라 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이 뭐 거의 정액제로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구의원 추천해가지고서 거기서 돈 받고 말이죠. 그 돈만 받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기업체로부터 돈 뜯고 삥 뜯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검찰청마저 없애버렸으니까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그전에도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겁내는 것이 검찰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청마저 없고 경찰이 과연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김병기 보세요. 경찰이 말이죠. CCTV도 확인 안 하고는, 조사도 안 하고서는 그냥 무혐의 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내지는 지금 검찰이 해체되고 사건을 갖다가 이제 암정하는 문제라든가, 그럼 앞으로도 부정선거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수사할 겁니까? 이거 지금 큰일인데, 베네수엘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우파가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뭐 이제 더 해봤자 안 되는데 포기하자,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기는 없습니다. 중공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